CSS 디너라는 사이트는 CSS 선택자를 학습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웹사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레벨의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사용된 선택자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는 타입 셀렉터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CSS 디너는 결국 주어진 선택자를 사용하여서 움직이는 요소를 선택하는 게 학습 목표이므로 타입 선택자를 사용하여서 움직이는 플레이트 요소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플레이트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용된 선택자는 태그 선택자라고 볼 수 있고 플레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태그를 모두 선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로 타입 선택자를 사용하는 건데요. 타입 선택자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태그 선택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움직이는 요소가 벤토 태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태그 선택자를 사용하여서 벤토라고 적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동일한 벤토를 모두 선택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ID 선택자를 사용하는 문제예요. ID 선택자는 주어진 ID 속성의 값으로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샵 펜시라고 적게 되면 ID 속성의 값이 펜시인 요소를 선택해라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네 번째 문제는 디센던트 셀렉터, 즉 하위 선택자를 사용하는 문제인데요. 특정 요소의 하위에 있는 다른 요소를 선택할 때 하위 선택자를 사용합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요소가 플레이트라는 태그의 하위에 있는 애플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위 선택자를 사용하여서 플레이트, 애플이라고 적어주면 이게 곧 정답이 되게 됩니다. 5번 문제는 ID 선택자와 타입 선택자, 즉 ID 선택자와 태그 선택자를 컴바인하라, 즉 조합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요소는 이제 피클 요소가 움직이는데 모든 피클 요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ID가 펜시인 플레이트 안에 있는 피클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콤바인을 지켜줘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펜시라는 ID 밑에 있는 피클을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펜시라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요소의 하위에 있는 피클만 선택되므로 이게 곧 정답이 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클래스 선택자는 클래스 속성의 값으로 요소를 선택하는 건데 움직이고 있는 요소가 모두 스몰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몰 클래스를 지정해 주면 곧 정답이 되게 됩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태그 선택자와 클래스 선택자를 같이 사용해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요소는 스몰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요소들도 스몰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요소 같은 경우는 오렌지이면서 스몰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이렇게 오렌지인데 스몰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렌지 태그이면서 스몰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움직이는 요소만 선택이 되게 되겠죠. 자, 여덟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들이 앞에서 배웠던 걸 자유롭게 사용하여서 문제를 풀어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움직이는 요소는 이 오렌지 태그에 스몰이라는 클래스가 붙어 있는 것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렌지 태그에 스몰이라는 클래스가 붙어 있는 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움직이지 않는데도 오렌지 태그이면서 스몰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렌지에 스몰이라고 하면 오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까지 선택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벤토 태그 하위에 있는 오렌지 스몰을 선택해라 라고 해야지만 이 도시락통에 들어가 있는 움직이는 오렌지만 선택이 되게 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문제는 그룹 선택자를 사용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요소를 보면 플레이트, 벤토가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플레이트 태그와 벤토를 그룹 선택자로 묶어서 선택자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는 전체 선택자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전체 선택자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11번 문제는 전체 선택자를 태그 선택자와 조합해서 사용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요소가 모두 플레이트 하위에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별표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플레이트 하위에 있는 모든 요소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곧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형제 선택자를 사용하는 문제인데요. 형제 선택자는 바로 인접해 있는 요소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선택자입니다. 즉, A라는 선택자와 인접해 있는 B라는 선택자 요소를 선택하는 게 인접형제 선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요소를 보면 애플 요소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애플 요소의 모두 특징을 보면 접시 옆에 있는 애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애플이라고 하면 플레이트, 즉 접시 옆에 있는 애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풀어주게 되면 곧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 형제 선택자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인접 형제 선택자는 바로 인접한 한 개의 요소만 선택하는 반면 일반 형제 선택자는 일치하는 모든 형제 선택자를 선택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피클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피클은 모두 벤토 다음에 등장하는 형제 선택자입니다. 형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벤토, 물결 표시, 피클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벤토라는 태그 뒤에 등장하는 모든 피클 태그 같은 형제여야 되겠죠. 그런 요소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곧 정답이 되게 됩니다. 14번 문제는 자식 선택자를 사용하라는 문제네요. 자식 선택자는 특정 요소의 직계자식 요소만을 선택하는 선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움직이고 있는 건 지금 보시면 플레이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애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플레이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애플이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플레이트의 직계자식인 애플을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됩니다. 자, 15번 문제는 first child라는 가산 선택자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이 first child는 형제 요소 중 첫 번째 자식 요소를 선택하게 하는 선택자인데요. 이 오렌지라는 요소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오렌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자식 요소인 오렌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오렌지 태그이면서도 첫 번째 자식 요소인 것을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풀어주어야지만 정답이 되게 됩니다. 16번 문제는 only child라는 가상 선택자를 사용하는 문제예요. only child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택자냐면 부모 요소의 유일한 자식 요소를 선택하는 선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움직이고 있는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요. 애플이 움직이고 있고 피클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플레이트, only, child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 플레이트 태그 하위에 있는 요소가 유일한 자식 요소이면 선택이 됩니다. 지금 보면 플레이트는 3개 있는데 이 마지막 플레이트는 유일한 자식 요소가 아니죠. 2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머지 2개는 유일한 자식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제일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last child라는 선택자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이 last child 같은 경우는 형제 요소 중 마지막 자식 요소를 선택하는 선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요소를 보면 모두 small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small이라는 클래스가 각각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애플 스몰은 플레이트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피클 스몰은 이 div 테이블이라는 이 전체 div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스몰은 첫 번째로 위치하고 있죠.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몰이라는 클래스 중에서 마지막에 위치한 요소만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마지막 형제 요소인 스몰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이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nth child a라는 선택자를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이 선택자는 형제 요소 중 특정 순서의 요소를 선택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에 1이 들어가면 1번째 형제 요소를 선택하는 거고요. 2가 들어가면 형제 요소 중 두 번째 요소를 선택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플레이트 태그인데 움직이고 있는 건 세 번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플레이트이면서 nth child 3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정확하게 해당 요소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nth last child를 사용하라는 문제입니다. nth last child는 이 마지막에서부터 숫자를 셉니다. 앞에 거와 반대죠. 앞에 거는 위에서부터 셌다면 nth last child는 뒤에서부터 셉니다. 지금 이 벤토는 뒤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벤토이면서 nth last child 3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뒤에서부터 세 번째 요소인 벤토를 선택하라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19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20번 문제는 first of type이라는 선택자를 사용하라는 문제이네요. 이 first of type은 같은 유형의 형제 요소 중 첫 번째 요소를 선택하게 하는 선택자입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요소는 애플인데요. 다른 요소들을 보면 모두 스몰이라는 클래스가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몰이라는 클래스가 붙어져 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 first of type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요소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애플 first of type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애플이면서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요소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됩니다. 21번 문제는 nth of type 선택자를 사용하라는 건데요. 같은 유형의 형제 요소 중 여기 A에 들어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2면 두 번째 요소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게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플레이트 nth of type 2 그리고 그룹 선택자를 사용해서 4, 6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더 간단하게 풀려면 여기에 이 넘겨주는 요 매개 변수의 값을 en이라고 적어주면 되는데요. en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2의 배수인 요소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n에 0부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n에 0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0인데 이제 HTML에서는 0번째 요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얘는 2, 4, 6, 8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2, 4, 6, 8 뭐 8번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en이라고 적게 되면 2의 배수인 것만 선택이 되게 되므로 이렇게 풀어도 곧 21번 문제 정답이 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걸 조금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nth of type을 사용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움직이고 있는 게 세 번째 플레이트와 다섯 번째 플레이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레이트인데 nth of type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뭐 en이라고 하면 2의 배수니까 일단 맞지 않죠. 그렇다고 en 플러스 1을 하면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n에 0이 대입이 되게 되면 얘는 2 곱하기 0은 0이고 0 더하기 1은 1이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1번째, 그 다음에 1이 들어가게 되면 세 번째, 5번째 이런 게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en 플러스 3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0이 대입됐을 때 3이고요. 1이 대입됐을 때 5, 2가 대입됐을 때 7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en 플러스 3이라고 구성을 해줘야 22번 문제의 정답이 되게 됩니다. 되게 기네요. 이제 2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only of type이라는 이제 선택자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only of type은 부모 요소 내에서 해당 유형의 유일한 요소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이제 애플이라는 요소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 애플 요소를 보면 유일한 플레이트 안에서 유일한 애플 요소입니다. 그리고 플레이트가 아니라 뭐 다른 걸 놓고 봐도 이 애플이 얘만 유일하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애플 only of type 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애플인데 유일한 요소, 부모 요소로부터 유일한 요소는 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되게 되는 거고요. last of type은 같은 유형의 형제 요소 중 마지막 요소, 형제 요소 중 마지막 요소니까 스몰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 요소인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현재 문제에서는 small, last of typ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몰 클래스 중에서 마지막 형제 요소,
가 선택이 되게 되므로 이게 곧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자,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MPT를 사용합니다. 이 MPT는 자식 요소가 없는 요소를 선택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벤토가 자식 요소가 없는 것만 움직이고 있어서 벤토 MPT라고 풀어주게 되면 이게 25번 문제의 정답이 되게 됩니다. 26번 문제는 not 선택자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not 선택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선택자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선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요소를 보면 애플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애플 중에서도 스몰이라는 클래스가 없는 애플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애플을 보면 전부 다 스몰이라는 클래스가 없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애플이긴 한데 스몰이라는 클래스가 없는 거다 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2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27번 문제는 속성 선택자를 사용하라는 문제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요소가 모두 for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8번 문제도 속성 선택자를 사용하라는 문제입니다. 다만 태그 선택자와 조합하라는 건데요. 움직이고 있는 게 모두 for 속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안 움직이는 것도 for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플레이트 태그 중에서도 for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 선택을 하게 선택자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자, 29번 문제 같은 경우도 속성 선택자로 사용하는 건데 value라는 값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제 속성 선택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비탈리라는 for 속성의 값을 가지고 있는 요소가 움직이니까 for 비탈리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얘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30번 문제도 속성 선택자를 사용하는 문제인데 이 속성이 value로 시작하는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모두 for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안 움직이는 것도 for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for라는 속성 중에서 SA로 시작하는 것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for 속성인데 SA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다기보다는 SA로 시작하는 것 또는 S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게 곧 정답이 되게 됩니다.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 value로 끝나는 속성 선택자를 사용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달러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value로 끝나는 속성 선택자를 찾는 건데, 자,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모두 T, 알파벳 TO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for TO 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게 곧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예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기네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면 value가 속성에 포함되어져 있기만 하면 선택하는 속성 선택자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src 속성에 이 문자열이 포함만 되어져 있으면 선택을 해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에 공통적으로 OBB라는 게 있습니다. 로블이나 밥이나 OBB라는 게 공통으로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for 속성인데 공통으로 OBB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택자를 지정해 주게 되면 곧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이게 정답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CSS 디너 문제풀이를 전부 다 해봤는데요. 이러한 문제풀이를 통해 다양한 CSS 선택자의 사용 방법을 충분히 연습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태그 선택자부터 시작해서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그리고 다양한 가상 선택자와 속성 선택자까지 폭넓게 다뤄봤는데요. 이러한 선택자들을 잘 활용하면 HTML 문서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도 원하는 요소에 정확하게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CSS 디너와 같은 인터랙티브한 학습 도구를 통해 실습을 한번 해보면 그만큼 선택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풀어보시면 좋을 만한 인터랙티브 웹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CSS 선택자는 웹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영상의 내용을 잘 복습하고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CSS의 다른 고급 기능들도 추가적으로 더 학습해 보시면 더욱 풍부한 웹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풀어본 이 선택자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코딩 되세요.